전화 왔어? 네. 어디 올리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우리 얘네 문제 없어. 왜요? 왜 그냥? 어? 뭘보다? 핑크색 말고 다른 거. 뽑아 주실래요? 우리 다른 거. 종재 둘 내가 쓰는 말고. 둘 뭐랑 똑같다고? 뭐 코로나 관련돼서 학원 방침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가족과 나는 별개다. 이게 팩트예요. 지금 트렌드죠? 대한민국의 트렌드. 가족이 확진돼도 나는 나다. 즉 내가 당연히 가족 중에 확진자가 생기면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겠죠. 일단 신속항원 검사 자가진단 키트로 5,000원짜리죠. 편의점에 파는 그걸로 먼저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 줄이 나오거나 또는 지금 봤을 때는 한 줄하고 연한 두 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병원 가서 병원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신속항원 검사, 마찬가지 동네마다 좀 다른데 5,000원도 있고 4,000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병원 간다고 해서 대빵 비싸지 않아요. 거기도 신속항원 검사 똑같이 병원 가서 받아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똑같이 쑤시고 뾱뾱뾱뾱 해서 쭉 짜내고 그 방울 똑똑 떨어뜨려서 15분 뒤에 확인 이거거든. 근데 면봉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사는 건 면봉 길이가 요만해. 그래서 요 콧구녕 요 앞쪽 거에 대한 바이러스를 채취하는 거고, 병원에서 받는 5,000원짜리 전문가용은 길어가지고 이 뒤통수 찍는 거 있죠? 뭐 약간 미칠 것 같은 거, 뇌를 찍나 싶은 거 있죠? 그걸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훨씬 높아서 그거 하고 거기 또 두 줄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는데 이제는 PCR 검사도 안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PCR 검사 안 받고 뭐 언제 3월 언제부터인가 PCR 검사 안 받고 그냥 병원에서 받는 신속항원 검사 긴 걸로 했을 때 두 줄 나오면 그냥 확진 처리한대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그렇대요. 그래서 내 주변에 보니까 두 줄이면 거의 그런 것 같고, 지금 뭐 우리 학원 선생님 한 분이 현재 신속항원 검사 두 줄이 나오는 상태라서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PCR 검사를 어제 받았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신진혁 쌤이요. 신준혁 선생님이었으면 못 나왔지. 나와 계시잖아. 그래서 바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PCR을 받았어. 근데 보통은 아시다시피 한 9시쯤 나오잖아요. 9시 전후.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내가 계속 아직 안 나왔네 했는데 보건소에서 문자가 온 게 이게 대기자가 많아서 결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직 문자가 없는 거구나. 아직까지 안 온 거. 그래서 출근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봐야 돼. 자, 봅시다. 하나, 둘. 우리 여기 방학 동안 기아 안 하시는 친구들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일단 우리 반의 기준을 얘기 드리자면, 나는 이 반에서 수업을 하나부터 10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한 번도 한 적 없는. 타원이 뭔지는 알죠? 동그랗게 생긴 거 아니에요? 오케이 됐어요. 아 근데 수업 자체를 우리가 솔직히 기하를 아마 방학 동안 했던 친구들은 최근에 했던 케이스라서 거기다가 2차 곡선 파트가 왜 이렇게 파운딩이 심하지? 2차 곡선 파트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뮤지컬이요? 왜 이렇게 뭐지? 하나 둘 내일 원투 안녕하세요. 요 컴은요 내일 에코 없애고 맞죠? 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안 하려고요. 정의는 내려드릴 건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봐봐. 기하라는 파트 자체가 원래 예전에 선생님까지는 안 봐도 되고 여러분들 한 5년 전 선배들까지만 해도 기하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죠.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수능 1번부터 30번 중에 29번이 킬러 문제 29번 30번이 킬러였는데 29번은 늘 나오던 기하와 벡터의 그냥 타이틀이 이제 기하지만 예전에는 기하와 벡터 시절에는 벡터에서 공간 벡터의 최대 최소가 늘 29번에 자리 잡았다고요. 그때는 기하가 꽤 어려웠고 그래서 선택을 하기가 꽤나 부담스러웠던 영역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거고 기출 내신 시험지도 선생님이 이제 곧 구경시켜 드릴 건데 보면 너무 과해. 선생님이 여기 표지를 만들면서도 써놨지만 A가 답이다라고 써놨잖아요. A, B, C를 매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A를 받으셔야 되니까 부담되겠지만 시험지를 보면 부담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약간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로 꽤나 쉽고 그리고 기하를 많이 공부할 시간적 여력이 있다면 수원을 공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 1회로 깔아놨고 그리고 문제들 자체도 실질적으로 막 대빵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 할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모인 친구들 중에 수능에서 정시에서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내신 대비를 1년 끌고 가면서 기하 과정은 너무 가벼워서 이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원이랑 다른 거야. 수원은 내신 대비하면서 깊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게 즉 모의고사 수능이랑 연계성을 굉장히 크게 갖는 반면에 기하는 내신은 내신이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수능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1년 동안은 기하 공부에 있어서는 내신에 초점 맞춰진 가벼운 문제 실수 안 하게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냥 딱 까놓고 가장 쉽게 얘기를 들자면 센 정도로 술술 풀 정도가 되면 A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막 부담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지 걱정스러운 건 그조차도 안 해서 B를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해보고 안 되겠다라고 싶으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센 정도 문제집 하나만 더 구매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문제집하고 수능 특강하고 선생님이 종종 드리는 프린트물이나 이런 것들만 소화하면 그것만 잘 소화하시면 무조건 A 찍을 거예요. 실수 안 한다는 전제로.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그리고 선생님의 이번 강의의 특징은 하나부터 10까지가 아니라 좀 특이한 거 그리고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들은 스스로가 좀 해결하시면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과제가 안 나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과제를 낼 거고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질의응답은 받아드릴게요. 기본 문제도 그러니까 돈 내고 기본 안 해주면 그럼 나는 또 뭘 들어야 되나 하지만 만약에 기하는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뭐 이렇게 메이저급의 인강을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굳이 내신 대비할 때는 그 급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기초가 약해. 그러면 EBS 들어도 돼. 나는 EBS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기하는 EBS 들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기본이 약하다면. 자, 해볼까요? 우리 오늘은 타원
포물선하고 타원 기준으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 자체 문제집과 수능 특강의 차이가 뭐냐면 이건 모든 문제집들이 두 가지로 갈려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2차 곡선이고 그 다음에 벡터고 그 다음에 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큰 대단원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대단원 2차 곡선 기준으로 문제집이 대한민국에 있는 문제집이 두 종류로 갈리는데 뭘로 갈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차 곡선에 예를 들어서 포물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포물선 내에서 얘가 끝나고 나면 뭐가 붙냐면 포물선과 직선 관계가 붙어요. 그러니까 접선은 어떻게 되고 만나지 않으려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뭐 이런 얘기가 붙는데 어떤 문제집들은 포물선, 타원, 쌍곡선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단원의 직선에 대한 걸 몰아놨어요. 얘 다음에 이렇게 하는 단원이 있고 또 어떤 문제집들은 얘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자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랑은 포물선, 타원, 그리고 쌍곡선과 얘네들의 직선 관계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차 곡선이 끝나면 EBS 수능 특강을 이제 문제풀이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은 첫 수업으로 지금은 어두울 필요가 없죠. 선생님이 이거 교재 문제 풀이할 때는 기아를 빔을 쏘면 좀 더 속도가 나서 한 거고요. 딱 분위기 좋았는데 그죠? 잠도 솔솔 오고 그랬는데 자 개념 정리를 할 때는 그냥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하실 건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자, 포물선은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 구조상 뭐냐면 y는 C분의 x제곱 그리고 x는 C분의 y제곱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진 않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저 위에 있는 구조가 뭐예요?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 자체가 어차피 뭐다?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영어로 뭐예요? 나도 다 몰라. 잘 모르는데 포물선은 좀 쉬워요. 그 아파트 그 밖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바라보면 요즘은 별로 없는데 종종 그 접시 안테나 붙어 있는 아파트들 있지 않나요? 그렇죠? 또는 그 저기 막 사막에 그 미국 저 나사에서 이렇게 외계인이랑 뭐 한다고 이렇게 도는 안테나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이렇게 도는 애들 있잖아. 그렇죠? 그 안테나 보고 뭐라고 해요? 파라볼라 안테나 들어보셨어요? 파라볼라 안테나? 그 포물선이 파라볼라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자. 안테나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신 적 있죠? 대충만 그리자면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 야, 얘도 중요하겠지. 제일 중요한 애가 어디? 여기야. 그쵸? 여기에 반도체 개 비싼 거라고 하면 매우 비싼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포물선을 공부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최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고 빛이나 전파는 최단을 이용해서 즉 수평 이동을 한다. 아시죠? 태양빛도 이렇게 오잖아요. 전파도 이렇게. 그러면 전파를 쐈을 때 받았을 때 얘가 바운드 돼서 어디로 간다? 다 일로 간다. 이렇게. 이 구조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팩트지. 그래서 우린 얘를 보고 그래프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배웠잖아. 초점이라고 하는 거죠. 초점. 그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도 되고 잘 돼도 돼. 나는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너네가 대답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모르나 봐라고 생각해서 수업이 이제 점점 쉬워질 거예요. 막 단순 연산도 해드리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니까. 어쨌건 우리 포물선에 대한 구조를 보시면 X축, Y축 기준으로 딱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갖냐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 꼭지점이라는 애였잖아요. 대표점이 꼭지점. 이제는 꼭지점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점, 뭐?
초점도 중요하다. 그래서 니들한테 중요한 세 세트는 뭐냐면 꼭지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라는 놈이 또 중요합니다. 뭐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려보자면 우선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데 그린 다음에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이렇게 그려서 기본적인 얘의 구조는 4px 이걸 우리가 포물선의 일반형, 기본형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꼭지점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안테나에서 쭉 해서 하나 딱 잡혀있는 게 있거든. 그런 애가 초점이라는 놈이 또 있어요. 초점. 그 다음에 준선이라는 애는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과의 거리가 동일한 위치에 y축과 평행한 선 하나가 쭉 존재하고요. 그래서 얘 이름은 x는 몇이죠? 그랬을 때 우리 초점은 이 구조에서 여기 나오는 이 p의 값을 초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초점은 p, 0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얘는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의 값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포물선들의 특징은 뭐예요? 포물선들의 특징? 초점에서부터 그래프까지 이르는 거리는 그래프 위의 점이죠. 임의의 점이에요. 임의의 점. 즉 모든 점이라는 거죠.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초점까지의 거리와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준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죠. 같더라. 항상.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취방 정식이 되는 거죠. 자, 우리 2차 곡선 잠깐 선생님 그걸 빼먹었는데 2차 곡선 잠깐만 소개해 봅시다. 우리가 수능물은 그날까지 배우시는 2차 곡선 총 몇 가지예요? 여기 파트에서 배우는 2차 곡선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아까 얘기 드렸던 뭐? 포물선, 그리고 타원, 쌍곡선 순서대로 보자면. 그쵸?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뭐죠? 원. 오케이? 그래서 딱 네 가지가 구조인데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원을 정확히 알면 돼. 왜냐면 원에 대한 구조랑 느낌이 똑같아요. 단지 원은 그나마 얘네 중에 가장 가벼운 애니까 얘를 떼서 어디에서 배워? 고1에서 배우는 것 뿐이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서 네 가지를 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원뿔이라고 해서 그냥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장구 모양의 원뿔 두 개를 붙여놓은 합동이는 원뿔 두 개를 붙여놓은 구조에서 얘를 어떻게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총 몇 가지? 네 가지에 대한 2차 곡선 구조가 나와요. 얘는 이렇게 평행하게 뚝 자르면 뭐 나오겠어? 뚝 자르시면 원 나오겠죠? 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뿅 자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나중에 벡터를 잘 하시는 방법은 벡터나 공간을 잘 하시는 방법은 그림이죠. 이게 쑥 잘라내면 여기 뽕 해서 뚫고 지나가고 얘는 이렇게 보여지세요? 네, 포물선이 그려져요. 포물선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이렇게 샥 자르면 얘는 이렇게 해서 쌍곡선이 그려지고요. 타원은 쉽죠? 타원은 그냥 이렇게 삐딱하게 자르시면 그래서 타원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뭐 이게 지금 뭐 대박 중요하다보다는 구조상 2차 곡선은 푸는 느낌이 똑같아. 예를 들어 기억하겠죠? 제발 기억하길 바라네요. 위의 점 1,√3 이라는 애가 있대요. 접선방정식 뭐죠? 아이씨 장난치지 마. 죽여버릴까. 뭐죠? 뜯어대 기억하세요? 표정 봐. 표정이 진짜 모르는 표정이야. 장난치지 마.
xx 더하기 yy는 4에다가 갖다 대입해서 1x 더하기 루트 3y는 4. 아니야 됐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이게 똑같아요. 공식.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을 배워보시면 야 제곱으로 생긴 애한테는 뜯어서 대입하면 되고 그냥 혼자 있는 애들 있거든. 여기서 보시면 얘는 제곱으로 돼 있고 얘는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는 애들은 2분의 x 더하기 x1을 대입한다. 제곱으로 있는 애는 y1, y를 대입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모든 게 접선 공식이 다 끝나거든. 아이고 다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요. 좋겠네요. 자, 못 들으셨죠? 자, 할게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는 자취고 어떤 자취를 뜻한다? 한 점으로부터 점과 직선이죠. 결국 점하고 직선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얘가 뭐야? 초점인 거고 얘가 준선인 거죠. 그래서 초점이 있고요, 준선이 있을 때 그들까지 이르는 거리가 동일한 애들의 모임이다. 이게 바로 포물선에 대한 실제 방법이자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발 까먹지 마셔야 되는 게 얘가 문제풀이에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문제가 어려워지면 무조건 정의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포물선 뭐 막히잖아? 그럼 선생님 이거 질문이요 라고 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항상 딱 보면 야 정의 생각해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까다롭다? 그럼 정의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제하나 보세요. 우리에게 y제곱은 뭐 할까요? y제곱은 8x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초점이 얼마겠어요? 이겠죠? 2,빵 그리고 준선이 얼마?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어떤 여기 상에 임의 한 점을 주어줬어요. 뭔가 좌표가 나와 있어. 뭘까요? 뭐 이상한 걸로 합시다. 100,1 뭐 이런 게 나와 있대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여기서부터 그래프 위의 점까지 너랑 너 얘는 동점이야. 이제 움직이는. 그랬을 때 너 더하기 너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뭘 쓰는 거라고? 정의잖아요. 정의. 뭐? 야 봐봐. 뭘 까먹지 말았냐면 그래프 위의 점과 초점을 연결하든 그래프 위의 점과 준선이라는 걸 연결을 하든 우리는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게 연결돼 있으면 무조건 뭘 생각해야 돼? 너랑 같은 것은 준선까지 거리야. 이렇게 하면 결국에 너 더하기 너는 너 더하기 너와 같고 이렇게 삐뚤게 갈 거면 뭐 하라고?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가세요.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세요. 그러니까 얘 답은 얼마? 10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x좌표가 100인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의에 입각한다. 이건 너무 기본 문제지만 결국에 문제가 꼬여도 정의. 그래서 까먹지 마셔야 되는 거 그래프 위의 점과 초점이 연결되어 있는 놈이 있다면 우리한테 절대 이걸 보세요가 아니라 뭘 보세요? 준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관계를 보세요. 이 얘기니까 자꾸 보조선 그리는 연습이 좀 되셔야 됩니다.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몇 개를 좀 더 볼게요. 얘는 뭐 정의인 거고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 아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먼저 연습 한번 할까요? 이제 기본을 배웠으니까 평행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평행이동.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냥 막 써볼게. 첫 번째 y-1에 대한 제곱에는 아까 한 거 8 x 플러스 2 3 뭐 이런 거 해봅시다. 그럼 얘 또한 이제 전개된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개된 식이 많이 나올 거고 전개된 식이 나오면 구조가 뭐야? y를 완전 제곱꼴로 만들 수 있어. 항에 대한 종류가 뭐 나오겠어? y제곱 있고 y에 대한 2차, y에 대한 1차 그리고 너랑 합쳐진 상수 구조와 x에 관한 1차 항 하나 그걸 보고 우리가 이건 포물선 구조네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래프를 그리실 때 어떻게 하냐면 빵빵 되는 얼마? 마 3,1 이게 바로 뭐야? 꼭지점이 돼요. 그 다음에 꼭지점 보시고 나서
우리가 저기에서 얘기하는 그 P값 있잖아. P값이 4Px니까 P의 값은 얼마? 2가 돼요. 그런데 그 2를 이렇게 씁시다. 플러스 2.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 두 가지만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해볼게. 마3, 1. 마3, 1 해서 여기다 딱 찍고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뭐에 찍냐면 꼭지점을 찍고 나면 그 다음은 얘는 이동이야. 이동.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를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야 오른쪽으로 두 칸 가봐. 얘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가봐. 그럼 여기죠. 그곳에 뭐가 있을 거야? 초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초점이 뭐라고? 안테나에서 전파를 받는 위치잖아. 그러니까 얘를 감싸고 돌아야지. 꼭지점 기준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초점은 어디 있어요? 너 하나 두 칸이었어? 그럼 너 하나 두 칸 가서 여기에 뭐가 있어? 준선이 있어. 준선의 위치는 마이너스 3에서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5 지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연습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y제곱은 마이너스 2 x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놓자면 얘도 뭐 후닥후닥 그려봅시다. 자 보시면 1, 빵이죠? 그럼 1, 빵 여기 얘가 꼭지점이야. 그리고 얘는 4p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따라서 p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좌표가 얼마였지? 1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반칸 왼쪽으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 너가 초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꼭지점을 초점을 감싸게끔 돌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반칸 떨어진 또 2분의 1칸 떨어진 곳에 준선이 위치하고 이해되시죠? 막 야, 이거 가지고 너가 음수면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x-1에 대한 제곱은 마이너스 12y 뭐 이런 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거꾸로 생각해봐. y는 x제곱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던 뭐야? 이차함수잖아요. 근데 그걸 이차함수로 자꾸 바꿔서 푸는 애들 있거든? 헷갈린다고?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습관이 좀 더러워져가지고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려. 그냥 우리는 이차함수가 아니라 그냥 뭐야? 포물선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얘네 출발점 얼마야? 1,0인 거죠. 그치? 너형 만드는 거. 1,0 딱 찍고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얘 P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겼으니까 왼쪽으로 몇 칸? 하나, 둘, 세 칸 보내는 거죠. 마이너스 2 지점. 여기에 바로 초점이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왜? 얘는 y제곱분의 구조가 아니니까 왼쪽으로 세 칸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 y에 붙어 있는 거니까 y는 위아래라는 느낌을 갖고 x라는 애는 좌우라는 느낌을 가지면 쉽다고. 그래서 y 앞에 붙어 있는 요놈이 p의 값이 마3이야. 그러면 위아래 그 중에 마3이니까 밑으로 세 칸. 하나, 둘, 세 칸. 찍으면 얘가 바로 뭐야? 초점인 거죠. 그러면 널 감싸고 돌면 되니까 이렇게 돌면 되고 준선은 어디 있어요? 3자리 있겠지. 괜찮죠? 뭐 그래프 그리는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졸라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게끔 구조가 나오니까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됐죠? 지우개는 뭐 별거 아닌 거니까. 자, 두 번째부터는 어디 한쪽 귀퉁이에다가 필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먼저 어떤 2차 곡선, 포물선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y제곱은 4px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초점 딱 잡아볼게요. 초점 좌표 얼마라고요? p죠, p? p.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이만큼 길이가 p거든요. 그렇죠? 너의 길이가 p다. 자, 너의 수선에 발을 올렸을 때의 함수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수값 생각하시면 p값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4p 제곱은 y제곱이고 위쪽 거 물어봤으니까 양의 제곱근에 의해서 y의 값은 얼마? 2p더라. 이렇게 되죠. 오, 너는 2p더라. 그러면 너는 뭐더라? 2p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너와 너의 관계는 몇 대 몇? 1대 2더라. 이 얘기야.
뭘 얘기하고 싶냐면 어떤 2차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한 점을 딱 해놓고 아무것도 안 알려줘 놓고 너와 너의 길이 B가 1대2래. 그럼 얘는 100% 누군 거? 초점인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당연히 수선이 수선. 그러면 너는 초점. 그리고 문제가 꼬이면 또 자꾸 습관적으로 뭐 해야 돼? 아무리 수선이어도 얘가 있어. 초점으로부터 그래프 위에 점이야. 그럼 이거 당연히 생각해야죠. 얘랑 얘랑 똑같아.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너랑 길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1대2 기억하시고요. 1대2. 그 다음 세 번째. 2차 곡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건 무조건 직선과의 관계죠. 직선과의 관계. 자, 일단 이렇게 포물선이 하나가 있고요. y제곱은 4px 이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거는 초점을 지나든 안 지나든 초점이랑 관련 없는 직선이에요. 직선 하나를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았어요. 초점이어도 되고 초점 아니어도 돼.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어떤 직선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관계는 무조건 뭐예요? 연립이죠. 연립. 그치? 연립을 하면 나오는 교점의 x 좌표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근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는 2차 구조니까 연립하시면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랬을 때 너의 값과 너의 값을 우리는 x 값을 찾아보시면 뭐가 나와요? 알파라고 나올 거고, 너의 x 값을 또 찾아보시면 베타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알파, 베타.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값에 대한 걸 찾고 싶은 거예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두죠. 안 그러면 막 계산하셔야 되니까. 자, 볼게요. 어떻게 찾냐면 일단 연립을 지지고 볶고를 해보시면 여기 볼게. 여기 함수값 얼마예요? 2차 곡선에다가 집어넣자. 아까 얼마였지? 알파면 얼마기로 했어요? 알파 집어넣어봤어. 그러면 y제곱은 x의 값이 알파일 때 y의 값 음의 제곱근이죠? y는 루트 갖다 씌우면 마이너스 2 빠져나오고 갇혀있잖아요. p알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p알파.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들어간다. 루트 p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내가 이걸 왜 구했냐면 여기 보시면 얘네가 닮음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닮은 비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닮은 비를 이용하려면 너와 너의 닮은 비는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 b랑 똑같으니까 각각에 대한 길이 b, 여기랑 여기에 대한 길이 b는 몇 대 몇인 거야? 너 대 너 정리해봐. 길이로 치자면 2 지우고 루트 p 지우시면 루트 알파 대 루트 베타 b를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길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떼버리고 2 지우고 루트 p 지우면 되는 거니까. 제곱하시면 안 돼요. 루트 알파, 루트 베타라는 비를 가지니까 나는 요 놈을 뭐 할 거냐면 내분점 공식을 좀 쓸 거예요. 내분점 공식을 쓰시면 루트 알파 대 루트 베타니까요. 너 루트 알파는 건너편에 있던 널 만나고 플러스 루트 베타는 저쪽 건너편에 있던 알파를 만나는 게 얘가 너의 좌표죠. 얘 정리를 좀 할게요. 화면에 안 보여서 밑으로 씁시다. 정리를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얘 굉장히 쉬워요. 얘에서 루트 알파 베타를 내가 뽑아내볼게. 루트 알파, 루트 베타를 뽑아내면 얘가 만들어지려면 루트 베타가 있으면 되죠? 분배했을 때. 뒤에 거는 루트 알파가 있으면 분배했을 때 얘가 만들어지죠? 그럼 약품 빡빡 때리면 결국 얘는 얼마야? 루트 알파 베타. 뭔 얘기냐면 구하기가 좀 귀찮거든? 그러니까 남들은 이거 미친듯이 구하고 있거나 고민해서 맞출 때 우리는 딱 보자마자 기하평균 이렇게 잡으시면 너와 너의 기하평균. 초점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일 수도 있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어도 되고 초점이 아니어도 무조건 얘는 이따구로 되면 뭘 결론이야? 야 니네 둘이 일단 뭐 해야 돼? 근의 관계니까 연립은 해야 돼. 그쵸? 연립했을 때의 뭐가 되는 거야? 연립한 누구의?
2차 구조에서의 근의 곱의 루트가 팩트다. 이 얘기죠. 그러면 탁 끝나는 거야. 그냥 재구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면. 요거 앞에 거 지워도 될까요? 선생님이 수요일 수업을 1강을 먼저 개강을 했거든. 이렇게 수업을 해드렸더니 문제도 몇 개 못 풀어주고 타원은 알지? 하면서 끝났어요. 그 중형 애들 있는. 보통 수요일은 이제 우리 용산고 친구들은 과학 때문에 별로 안 듣고 중형 애들 몇 있고 용산 과학 안 듣는 학생이 혼자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 승아랑 거기는 그 타원 그 알죠? 그 합이 같은 애들의 모임이에요. 풀어보세요. 이렇게 됐거든. 조금만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또 네 번째. 이번 문제 몇 번까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쓰고 있어가지고요. 한 6개? 네. 자, 초점이 있는데 초점. 자,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을 임의의 점이 아니죠. 그래프 위에 뭔가 점을 잡는데 그 점들을 선생님이 편의상 P1, P2, P3 잡는데 이건 문제 때마다 달라져.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면 P1의 X좌표와 P2의 X좌표, P3의 X좌표를 등차수의 관계로 놓을 수도 있고 등비수의 관계로 놓을 수도 있고 일정한 뭔가 규칙 없게 나올 거거든.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냥 요 땅을 몇 개만 잡아볼게요. 선생님이 3개만 잡아봅시다. 3개만. P2라는 애가 있고요. P3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너와 너의 합을 구하래요. 우리 초점은 내가 조개에서 안 썼군요. 초점은 우리 F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뭘 줄임말? 포커스. 그렇죠. 포커스. 초점 F. 그래서 우리 문제에는 기하라는 영역 자체가 이제 선행교육금지법에 위배가 되지 않나요? 즉 어디에다 끼워 넣어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구성이라서 이제 우리가 수열을 배우시고 나면 여기에다가 수열 구조로도 표현되죠. 내가 수열로 써도 되겠죠?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뭐 간단한 거지만 3까지 선분 f p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얘를 구하래요. 이렇게 이런 걸 구하라고 하면 핵심은 뭐야? 그래프 위의 점과 초점 거리니까 뭐가 필요하대? 우리에게 준선이 필요하다잖아요. 준선이. 그래서 준선은 딱 그거 봤더니 여기가 P래요. P. 그럼 얘는 마이너스 P였죠?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소문자고 얘는 대문자예요. 그랬을 때 결국 니들의 합은 우리가 뭐와 동일하냐면 여기랑 동일하죠. 이렇게 길이와 얘 길이랑 여기 길이랑이 동일할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쓰고 있냐면 봐봐. 근데 빨간색 길이를 더하면 돼요. 여기를 Q1, Q2, Q3라고 하면 결국에 너는 시그마 i가 1부터 3까지의 선분 PI에서부터 QI까지 길이랑 똑같고요. 근데 저 빨간색 길이에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만큼 P라는 길이를 다 갖고 있어요. 각각, 그치? 그러면 빨간색 더하기 빨간색인데 빨간색은 P 더하기 너의 뭐야? X좌표. 너의 X좌표. 너의 X좌표의 합이더라지. 이해돼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3P 플러스 X좌표의 합이지.
알때 이해되십니까? 선생님이 아까 문제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P1, P2, P3가 어떤 구조로 나온다고? 등차나 등비처럼 나오겠지.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나 등비 수열의 합 구조를 쓰겠죠. 그치? 저 이제 정의 필요 없겠죠? 지울게요. 이번에는 그림이 좀 화려한 걸 좀 그려봅시다. 일단 약간 우리가 대부분 친구들이 기하를 한번 했던 친구들이니까 스포 하나만 잠깐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우리 할까? 자, 포물선이 있을 때 접선을 뒤에서 하는 거지만 선생님이 그려드릴 그림은 접선이랑도 좀 관련이 있어서 미리 하나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자, 그래프 밖에 있던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죠? 근데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야, 이렇게가 되는 너의 자취 구해봐. 그치, 준선. 또 표정이 뭐? 준선. 다시 말해서 준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2차 곡선 포물선에다가 접선을 그으시면 그들은 늘 직교가 될 거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이창수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거 해서 야 직교되는 거 여기 좌표 하면 얘에 대해서 4px의 구조를 알았다면 너와 똑같은 거리에 요 라인이야. 이렇게 풀었으면 됐던 거죠. 어쨌건 자, 그러면 이거 어차피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접선에서. 자, 이번에 할 건 뭐냐면 그림이 좀 화려하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초점, P, 막, 준선, 마이너스 P. 얘가 유사한 문제가 지금 아니야 그럴 시간이 없어. 자, 그래 일단 할게.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번엔 아까 그렸던 거랑 좀 유사한데 이번엔 초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를 좀 그려놓을게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를 좀 그려놓읍시다. 초점 지나는 직선을 그린 거고요. 그리고 그 교점에 준선까지의 길이를 잡고요. 여기에서 길이를 잡고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의 그림이. 자, 출발합니다. 선생님이 여기를 요 값을 A라고 할게요. 이 값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요만큰 값은 뭐겠어요? A와 B의 합인 A 플러스 B겠죠? 되셨습니까? 네. 이제 출발. A 플러스 B 기준으로 잡는데 선생님이 먼저 뭐 할 거냐면 여기 사다리꼴 보이죠? 사다리꼴? 의 가운데 중선 하나 잡아볼게요. 여기 빡. 일단 여기에 가운데점 잡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쭉 수선을 한번 딱 그어봤어요. 보시죠? 보세요. 요거 길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길이? 이렇게 잡은 거죠, 지금? 그냥 사다리꼴 구조에서 가운데 선 딱 잡으면 위아래에 대한 뭐지? 산술평균 맞아요? 네, 산술평균 나와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뭐 이건 중등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봐. 뭐 어떤 애들 뭐 이렇게 해서 삼각형 그리고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실제로 이렇게 수선 내리는 거죠. 그래서 너가 A면 너가 A고 얘를 B 빼기 A고 해서 막 발문 찾은 요거 찾은 다음에 A 더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산술 평균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거 길이 얼마게? 얼마야 여기? 아니 중간 잡았다니까. 2분의 A 플러스 B 아니야. 얘도 2분의 A 플러스 B잖아. 그러면 니랑
니랑 길이가 어때요? 똑같죠? 자, 잘 생각해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세 개를 모았어. 그 끝점들은 무슨 관계를 갖죠? 그치. 원 위에 점이 되잖아. 너와 너는 원이 존재할 거야. 그쵸?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너가 일직선이네? 그럼 너의 역할은 뭐야?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지름의 구조가 되겠네. 그죠? 그럼 지름을 끼고 있는 삼각형 되겠네. 그렇다면 빡 해야 되는 게 뭐야? 선 싹 긋고 선 싹 그으면 얘가 뭐가 돼? 90도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누구 위의 점이야? 준선. 준선에서 90도가 뻗어나가는 애들. 그럼 너 뻗어나가는 애가 얘와의 관계가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림을 졸래 잘 그려야 돼. 접점. 너 이렇게 90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야지.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면 저거 직각삼각형. 그리고 쟤는 접선 이런 게 보여야 돼. 오케이? 이렇게 닭발 모양으로 이렇게 색도 꺾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끝을 원을 하나 가질 거고 지름을 끼고 있는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90도다. 90도는 다시 접선일 거야. 이런 관계를 동시에. 하나 더 있어요. 일단 그리세요. 그림이 복잡해질 거니까. 저 위에다가 재탕할 거예요. 됐어요? 동영상도 다 업로드 해놓을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뭐 필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 얘기하자면 생각해봐. 선생님이 지금 해드리는 내용은 문제 직접적으로 뭐야 없잖아.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좀 독특하고 몇 개는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팁들을 던져드리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안 써도 웬만해서 다 풀어. 자, 또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A고 B였죠? 이거 뭐래? 지도아. A고 A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선 쭉 그으면 얘는 뭐야? 이등분 삼각형이네요. 그럼 X, X. 됐죠? 따라 뽕뽕 엇각 X.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위쪽 숑 잡으시면 정의 BB 맞죠? BB 이등분 삼각형이네요. 동글동글 너에 대한 엇각 Z 그리시면 동글 편각이 평각 XX 동글동글 180 따라서 X 동글은 90 이쪽 편에도 직각삼각형이 생기네. 네가 이렇게 된 거죠. 최종 결론은 그래서 너는 누구더라? 직사각형이네.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막 찾아낼 수 있다. 얘 왜 동그라미 나있지? 이거 몇 번째지? 5번째? 일단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마지막 하나 6번째. 이거 한번 잠깐 쉴게요. 근데 6번째가 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대빵 중요한 거죠. 포물선 하면 포물선과 직선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포물선과 직선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포물선이랑 어떤 도형과의 관계 하면 그 도형의 대표는 바로 누구냐면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그냥 2차 곡선 하면 마름모가 늘 짝꿍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잘 못 그리겠더라고. 항상 보면 마른 거가 아니라 이상한 애가 나와요. 잘 그려봅시다. 자, y제곱은 4px 교점 p. 근데 이 마름모 관계도 접선이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접선에 대한 얘기도 잠시 할게요. 자, 위에 어떤 점 하나를 잡았어요. 잘 잡아야 할 텐데. 점 P라는 어떤 점 x1, y1이라는 어떤 한 점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접선을 그릴 겁니다. 접선. 접선을 그려봅시다. 여기 접선. 접선. 이렇게 접선을 그렸어요. 자, 접선 방정식 구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어디 딴 데 가서 우리 방학 때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기하 선생님들이 자,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라고 아무도 안 가르쳤을 것 같은데 판별식 쓰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늦어요. 남들한테. 그러니까 무조건 접선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간단하게 미리 얘도 스포 하나 뜹시다. 2차 곡선에서는 나중에도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접선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이번에 배울 3가지도 마찬가지고. 자, x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x1, x를 대입하시면 돼요. 이걸 빼먹어. 위에 점인데 x1, y1 이렇게. y제곱은요. 그 자리에다가 y1, y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x가 혼자 있어요. 그럼 얘는 2분의 1의 괄호 여시고 x 플러스 x1을 갖다 대입하시면 되고요. y가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y 플러스 y1을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이것도 못 외우면 뭐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 자, 위의 점 x1, y1이라는 위의 점을 주시면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뜯어서 대입하시면 돼요. y1, y는 4p x 자리에 2분의 1의 x 플러스 x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결국 접선 방정식은 y1, y는 이렇게 되죠. y1, y는 그래서 외우는 거야. y1, y는 2px 플러스 x1이라고 얘는 필수 암기 구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영역이긴 해요. 접선이니까. 근데 뭐 한 번 더 들어놓으시고 그랬을 때 얘 접선을 알았으니까 x 절편을 구하시면 y에다가 빵 집어넣으시면 되죠. y 값이 0 그러면 x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x1이 돼야 되죠? 이해된? 마이너스 x1일 때 y의 값이 동시에 0에 대한 x 절편이니까 y에다가 빵! 너가 0이 되려면 x는 x1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x1이다. 이렇게 되겠죠? 좌표상.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준선을 잡아봅시다. 오늘은 좀 그럴싸해지고 있어. 너와 너가 우리가 똑같은 준선을 딱 잡으면 자 출발! P에서부터 전 P에서부터 얘 좌표예요. 좌표.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네. 여기 F 여러분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콤마 0. 자, 얘 뿅 잡으시면 얘서부터 준선까지 쓱 뽕뽕 가서 이렇게 90도. 그죠? 너랑 너는 이미 똑같죠? 같은 표시가 있네요. 3개. 이렇게. 얘 x값 얼마예요? x1이었죠. 자, 봐봐. 이 길이 얼마? 얘 길이
x1 얘 길이 얼마? p 밑에 볼까요? 여기 길이 얼마? x1 여기 얼마? p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놈과 밑에 있는 놈은 평행하면서 길이가 똑같아. 평행사변형이 된 건데 이웃한 애들끼리도 길이가 똑같아? 마무리 딱 지으면 얘는 뭐야? 마르모. 오늘은 좀 마르모 같아요. 마르모 같죠? 그림을 또 잘 그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마르모의 성질은 뭐예요? 마르모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같다고. 마르모의 성질은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그럼 이제 대각선을 그릴 차례. 이상주의 칭찬해. 자,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 딱 떨어져요. 왜냐면 여기 P 똑같은 구조니까 얘네가 리본 구조의 합동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와 너의 중점에 만나고 여기에 딱 와야 돼. Y축에 딱. 그리고 얘는 90도에 이등분 되더라. 우리 초딩이 아니야. 지금 뭐 이렇게 받아쓰기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머릿속에 넣으세요. 머릿속에. 그러고 나면 나 1등 했어요. 그 소문 못 들었어요? 선생님들 그 다이어트 얘기한 거? 얘기 들었어요. 40만 원. 순수익은 30이죠. 내가 투자가 10만 원이었으니까. 4명이 10만 원씩 투자해. 진호쌤 얼마나 빼셨어요? 네? 진호쌤 얼마나 빼셨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일단 선생님은 5kg 뺐습니다. 4명 누구였어요? 과장님, 나, 그리고 준혁쌤, 그리고 우리 저기 할아버님 한 분 계시죠? 네. 백발 노인분 그분이랑 같이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5kg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빠졌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5kg면 몇 근인지 알아요? 고기? 8근이에요. 거기는 그게 뭔지. 그래요? 보통 남자애들 잘 먹는 애들이 한 근 정도를 요 정도? 내 생각에 머리통 하나가 한 5kg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닌가? 뭐 돌이 들으신 분들은 더 무겁겠지만 좀 기분이 좋아. 어제 딱 체중을 쟀고 1월 12일에 시작해가지고 3월 11일 어제였죠? 마녀 딱 2달.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약간만 확장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요런 거 해놓고 넓이 구하라고 해요. 넓이 구하라고. 넓이 어떻게 구해? 봐봐. 그림 되게 깔끔하게 그려놓고 접선한 다음에 얘 딱 찍고 접선에 대해서 얘 찍어놓고 얘랑 연결된 삼각형 넓이고 이런 거 안 알려주고 여기만 딱 나오잖아? 그럼 이제 꽂혀가지고 뭐해? 얘랑 여기랑에 대한 이거 좌표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얘를 알면 이만큼이 뭐야? 밑변. 그죠? 얘 높이. 의 몇? 4분의 1. 이렇게 잡는 거지. 여기 넓이는 써놔야지 또. 마름모 여기는 넓이 공식은 마름모를 하라는 게 아니야. 마름모 공식은 대각선 2분의 1이잖아. 그거 말고 평사 넓이 공식을 이용하라는 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의 몇 배? 4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계산이 빠르다라는 거고. 여기 추가로 딱 2가지만 마무리하고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점 P에서 여기 있는 대각선과 평행한 선 하나만 싹 그려볼게요. 싹 이렇게 평행한 애를 딱 잡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선생님이 편의상 뭐 할까요? Q라고 놓을까요? Q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F에서부터 Q1까지 길이가 얼마게? 평행 보여요?
이등변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이등변이었어. 이걸 알아야 돼. 보여? 여기 이등변 삼각형? 그쵸? 너랑 똑같고 너랑 엉망이야. 약간 지금 되게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죠? 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몇 번 그림을 자꾸 그려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네가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돼. 됐죠? 또 해볼까요? 어차피 그린 거. 디테일이죠. 자, 이렇게 잡으시면 또 볼게요. 쭉 가면 이렇게 의해서 얘도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여기 평행사다는? 그죠? 그럼 너도 뭐야? 이등변 삼각형. 너도 이등변 삼각형. 뭐 이런 거. 뭐 표시는 안 할게요. 표시 안 하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존재하다. 그래서 실제 마름모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2차 복수 포물선에서는 마름모가 거의 단짝 친구예요. 단짝 친구. 그래서 도형. 포물선 하면 늘 따라다니는 다각형 도형은 마름모와 아까 얘기했던 요 사다리꼴 있죠? 사다리꼴. 이렇게 세트이 많이 나옵니다. 라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포물선 언제 하고 언제 그려주지?